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지제역 자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제역 자이 요번 달, 즉 2021년도 1월 첫 번째 분양하는 단지가 될 텐데요. 이 지제역 자이의 투자 가치라든가 예상되는 평형 모듈 모습 이런 것들 한번 추측해서 보고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것은 이제 지제역이 어디냐. 물론 이제 지제역 자리를 넣으시는 분들은 대략 지제역이 어딘지 아시겠지만 지제역은 고덕 국제신도시 밑에 이렇게 지제역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더샵 시티, 힐스테이트, 더샵 파크 이렇게 마련돼 있고 여기에 이제 작년에 분양한 이 편한 세상이 있고 여기에 지제 자이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요 위치에 대략 지제역에서는 한 700m, 800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로 이동하게 되면은 10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투자 가치는 어떤가? 대략 더샵 시티가 현재 P가 약 3억, 그리고 힐스테이트 지제역도 P가 2.5,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샵 파크도 지금 2억이 넘어서 3억을 향해 가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3억이 다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3억이 넘어가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라고 봤을 때 여기에 분양했던 가격들 대략 여기가 1350만원 요 정도에 분양을 했고 여기가 이제 1030만원 여기가 1050만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신 분들, 즉 분양 받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위너가 된 거고 그런 와중에 여기 이제 지제 자이가 얼마에 분양을 할 거냐를 봐야겠지만 대략 분양가 상한제도 걸려 있고 해서 민간 택지긴 하지만 그래도 1,400은 안 넘을 것 같다. 평당 뭐 한 1,400 이하가 나올 것 같다. 요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00 뭐 한 여기처럼 1,350이나 뭐 잘하면 뭐 확장비까지 해서 1,400 정도, 1,400 이상은 아직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첨되는 순간 뭐 P 한 2억은 기본으로 따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전매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집값들이 굉장히 올라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위치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는 나올 것 같다. P가 그냥 그렇게 붙을 것 같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입주할 때까지 대략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약 한 30개월 정도 공사를 할 텐데 그래도 그 30개월 동안 집값이 크게 흔들릴 만한 여지가 없어서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입주 때까지는 유지가 될 거다. 하지만 이 집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는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또 채워야 되고 그리고 뭐 이 집이 뭐 9억이 넘어갈지는 봐야겠지만 뭐 9억이 넘는다면은 어느 정도 뭐 양도세 부분도 계산하려면 실거주는 어느 정도 해야겠죠. 2년 정도 실거주 하는 게 세금 쪽에서는 아무래도 혜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정도 투자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당첨되는 게 문제인 거지 당첨되면 그냥 괜찮다. 여기는 뭐 1입지 지제 세교지구가 이제 1입지라면은 그래도 2입지 정도는 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지제역과 힐스테이트로 놓고 보면은 거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한 금액대를 형성할 거고 힐스테이트도 1군 브랜드고 자이도 GS에서 만든 1군 브랜드이기 때문에 1군 브랜드끼리의 경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세부적으로 이제 힐스테이트는 이제 초등학교가 조금 더 가깝다라는 이점 물론 여기에 이제 무슨 부지가 마련돼 있지만 요건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초등학교 보내기는 좀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역세권 안에 들어가 있는 단지로서는 매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힐스테이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가격을 형성할 확률은 있지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2번, 3번씩 이렇게 길을 건너가야 되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가 새로 배정이 될지 봐야겠죠. 물론 중학교 부지나 뭐 이런 것들도 마련돼 있고 해서 좀 원거리 출퇴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적합한 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바로 옆에 공원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이렇게 한 3, 4동 정도 되는 그 라인들은 이 공원 뷰를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면
공원뷰를 보는 게 낫고, 오히려 자이 쪽은 고층은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층으로 가게 되면은 요 산업단지 뷰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산업단지 뷰를 볼 바에야 그냥 단지 조경을 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오히려 저층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여기는 그래서 뭐 RR이라는 게 아무래도 요쪽 라인에 공원을 보냐 안 보냐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단지 내를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뭐 어중뛰게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RR처럼 뭐 10층 그 언저리에 있는 단지 동 이런 것들이 조망이 애매해져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저층으로 해가지고 단지 조경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요 정도 대단지면은 단지도 어느 정도 예쁘게 꾸며져 있을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한 3층이나 뭐 요 정도 단지를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층들 5층 정도까지 이런 층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굳이 고층으로 올라가 봐야 누릴 수 있는 조망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쪽 라인들에 있는 동들은 고층 저층 상관없이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원 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걸로 시세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이 홈페이지에 보고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른 평형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대략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이 홈페이지인데요. 보면은 이제 뭐 개요 해가지고 특별 공급, 뭐 다자녀 신혼 노부용 생애 최초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597484 요거 다자녀는 97까지, 그리고 노부모 분양도 97까지는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른 아파트들에서 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쭉 써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신청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요거는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뭐 EBC에 해당되셨던 분들, 거기에 이제 청약 넣다가 안 되신 분들은 뭐 여기에 굳이 뭐 읽어볼 내용은 따로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가 추가됐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뭐 쭉 써 있거든요. 기관 추천은 어떻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자녀는 뭐가 필요하고 공통사항으로, 신혼부부는 또 뭐가 필요한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것들 쭉 써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찌라시 광고죠. 유병훈 기자님이지만 이거는 이제 자이 측에서 이제 광고를 낸 건데, 단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이제 공원이거든요. 공원인데 거기를 보고 있는 요 동 라인들, 요렇게 요동에 이제 공원을 보는 뷰 쪽, 그쪽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중간에 낀 동들, 이쪽에도 이제 중간에 낀 동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조망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층이 낫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산업단지를 보고 있는 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산업단지 봐봐야 파란색 지붕에 연기 나오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도 이제 저층이 조금 더 쾌적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이제 완충 녹지가 있거든요. 보게 되면 요렇게 보면 여기 이제 노랗게 돼 있고, 아니 초록색으로 돼 있고, 요쪽에 도로도 돼 있지만 완충 녹지가 돼 있어요. 요렇게 능선처럼. 그래서 이제 저층에서는 그런 완충 녹지가 보이고 이 산업단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시세를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사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실제로 이 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로 바뀌겠죠. 뭐 어느 동이 더 비싸고 뭐 어느 동이 어느 타입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분되는 거는 실제로 이 집이 지어지고 이제 사전 점검하고 어느 정도 입주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쪽 라인들 이렇게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공원을 보는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저층이 낫다. 단지에 조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차도 안 다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세대수가 1052세대, 그리고 뭐 각 타입별로 59 타입이 108가구, 106가구, 그리고 74가 106가구, 104가구 A, B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 84도 A, B로 나뉘어져 있는데 260, 260 해서 굉장히 많은 가구 수가 나옵니다. 1052가구이기 때문에 97 타입도 52가구, 51가구, 그리고 99 타입이 펜트리가 이제 3가구가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113가구가 2가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정도는 아무래도 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장도 많이 몰리고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평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0개 정도 되는 세대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돼 있어서 520개 정도면은 지금 EBC가 660이니까 거기에서 한 100세대 정도 빠진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어느 정도 세대수가 많은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요렇게 지금 조경되어 있는 거 요렇게 대략 볼 수 있는 거죠. 이쪽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이제 회차할 수 있고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거, 그리고 단지 내에는 이런 식으로 조경이 꾸며질 것 같은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아직 뭐 수영장이나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거는 눈에 띄진 않지만 요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게 대세기 때문에 다 그런 거가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조경은 뭐 이 정도면 무난하다. 단지를 산책하는 개념으로 걸어도 뭐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이 홈페이지입니다. 평택 지제 자이가 아니라 자이 브랜드 홈페이지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분양 정보라든가 공사 정보, 입주 정보 등등등이 나와 있는데, 분양 캘린더를 클릭해서 보면 여기 평택 지제 자이가 있고, 요걸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로 접속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존에 입주한 단지들이 있어요. 입주 완료된 단지들, 특히 이제 수도권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수도권을 보는 이유는 여기 뭐 한강 메트로 자이 1단지에서 단지 정보를 보면 평형 정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5구 타입이 비확장, 확장했을 때 요렇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아파트의 이제 평형을.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국평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택에도 5구 타입 그리고 84 타입 A, B 뭐 이런 유형들은 거의 이 국평에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거의 뭐 여기에서 입구 방향이나 뭐 화장실 방향이나 뭐 이런 거 조금씩은 바뀔 수 있는데 거의 요 구조예요. 그래서 요 구조를 확인해 보시면은 다른 아파트들 그리고 요번에 분양하는 자이 아파트의 84 타입이 어떻게 지어질지 그냥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대략. 거의 변동이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한강 쪽은 이렇게 졌다.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뭐 반포는 제가 봤는데 A 타입이 없어서 신길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길도 여기 보게 되면 84 A 타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신길 쪽은 이게 구조예요. 옛날 구조. 4베이가 아니라 3베이 구조. 옛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이라는 동네에다가 굳이 왜 이렇게 뽑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 타입은 또 신길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여기를 뭐 싫어하는 건 아니고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랑시티 자이, 그랑시티 자이라고 안산시에 있는 건데 여기도 84A 타입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관 들어와서 4베이 구조돼 있고 방이랑 뭐 여기 팬트리랑 뭐 이렇게 돼 있는 구조들, 요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틀린 거 빼고는 거의 다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요런데 조금 다른 거, 나머지는 다 똑같다. 화장실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뭐 이런 차이인 거고, 요런 거 이제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고 뭐 하는 거는 조금 차이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요런 타입으로 나올 거다.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평형을 보고 이 아파트에 뭐 지원하고 뭐 이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남이 조금 비선호하는 타입이 있더라면은 당첨이 목표라면은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전략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느 지역을 가든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요거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오산 시티자이 2차를 한번 보면요, 59A 타입을 보면은 4베이는 거의 똑같다.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84 타입이 굉장히 특이하게 뽑아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4베이이긴 한데 이쪽에 드레스룸이라든가 안방을 좀 넓게 뽑고, 실질적으로 아까 본 거하고 이 부분 조금 특이한 거 빼고는 똑같은 겁니다. 화장실, 거실, 뭐 주방, 뭐 요런 거, 팬트리, 뭐 안방에 요런 것들 똑같고, 드레스룸이 요렇게 돼 있냐 저렇게 돼 있냐 그런 차이, 안방 사이즈 요런 거.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비슷하게 지어진다. 더군다나 국평에, 그리고 또 뭐 이런 디자인, 포베이 구조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를 찾기가 어렵다. 여기 킨텍스도 한번 볼까요? 킨텍스 윈시티라는 이제 고양시에 있는, 일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포베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파트인지 저 아파트인지 다 비슷하게 뽑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도 평택 지제 자이도 국평의 A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을 거다.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평형 확인할 거 없이
청약 잘 넣으셔가지고 당첨되는 걸 목표로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그게 제 생각이고, 청약홈에 보게 되면 아직 뭐 청약홈에 지금 뭐 14일 저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14일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평택에 지금 지제 자의가 한다라는 그런 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14일 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모델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지제 자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사업 안내에 오시는 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업지가 나오고 견본주택이 위치가 어딘지 나옵니다. 소사동 산구의 13, 여기 이제 평택대학교 맞은편 쪽에 이제 견본주택이 건립 중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미 다 졌고요. 여기 예약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뭐 이거 예약하고 하는 건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소사동 산구의 13번지로 내비게이션 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문 예약하시고 뭐 이런 거 좀 까다롭게 이제 진행하니까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꼭 여기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물론 요즘 모델하우스 오픈 안 하고 그냥 사이버로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여기에 뭐 그런 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이 청약 안내 쪽만 꼼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공급은 이렇게 한다는 거, 평택시 해당 지역 또는 전국 기타, 전국 청약이라는 거, 거주지 확인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평형별로 얼마가 필요한지도 쭉 나와 있고, 모집 공고가 나와 봐야겠지만 분양 가격은 안 나왔지만 대략적인 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 지제역 자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청약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른 아파트들 그런 평형을 거의 갖다 쓰기 때문에 자이에서 그 평형을 뭐 여러 가지 뽑는다고 한들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아마 거의 붙여넣기 식으로 포베이 구조는 거의 다 똑같을 걸로 예상이 돼서 오늘 그런 평형도를 보여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 거냐인데 대략 1,400만 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인 거고, 그에 맞춰서 나온다라면은 주변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확보가 되고, 그 당첨을 해가지고 뭐한 30개월 정도 집을 져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유지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미 당첨되고 몇 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 아파트들이 전부 막 3억씩 폭락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에라도 폭락해도 분양받은 분은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새해 첫날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찍게 됐습니다. 물론 2020년도 12월 31일 연말에 라이브 방송을 예고 없이 키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주 1회 또는 월 1회, 지금 아직 뭐 정확하게 제가 정한 건 없지만 꾸준히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그분들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됐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